다음 51번이 됩니다. 1차 전압 3300V고 1차 측 무부하 전류는 0.15A, 철선은 330W인 단상 변압기, 자화 전류는 얼마냐? 자, 요 문제는 우리가 변압기의 특성 시험에서 나오는 여자 어드미턴스 회로를 알아주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니까 이론적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무부하 전류 I0가 들어가서 왼쪽으로 철선 전류, 오른쪽으로 자화 전류가 갑니다. 따라서 무부하 전류 I0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의 벡터 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세 전류의 형태는 어떤 부분이다? 예,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지금 문제에서 자화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자화 전류 IM의 크기는 무부하 전류 I0의 제곱 마이너스 철선 전류의 제곱으로 구한다. 이걸 결론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자 또는 이 세 전류의 합은 관계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되는 벡터 합이다. 그러므로 IM은 I0 제곱 마이너스 II 제곱으로 설정하면 되겠다. 거기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문제에서 무부하 전류는 줍니다. 항상 얼마로? 0.15A 줬죠? 0.15 제곱 설정했고요. 철선 전류 여기에 철선가 PI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압기 지금 1차 측에 나타나는 형태의 여자 어드미턴스 회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V1의 전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V1 전압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V1이 걸리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결국에 이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압은 얼마 걸려요? 여기에 3300V 걸릴 거예요. 따라서 전력값 P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철선이니까 철선 전류. 철선 전류는 몇 차 측에 또는 철선은 몇 차 측에? 1차 측에. 그러므로 철선 전류 II는 V1분의 PI가 될 거고 V1이 지금 3300이고 PI 철선은 330이니까 계산하시면 철선 전류가 나오겠죠? 철선 전류가 얼마 나온다? 0.1A. 여기 0.1의 제곱. 그래서 계산기 쫙 눌러주시면 자화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화 전류가 얼마 된다? 0.112 암페어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화 전류 형태, 글쎄 제 기억에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를 뭘 풀 거냐,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기출 문제에서 얼마나 다루어졌냐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출제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든 안 나왔든 꼭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다음 52번 문제. 자, 유도 전동기의 안정운전 조건이다 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정답은 이제 1번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1번으로. 그래서 전동기 토크, 부하 토크 이렇게 좀 설정이 됐을 때 안정 조건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보기 3번이 불안정 조건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하 토크보다 전동기 토크가 어때야 된다? 작게 설정이 돼야 된다. 만약에 전동기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크게 되면 부하가 무리가 가겠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불안정 상태, 얘가 안정 상태. 그 정도만 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대 역률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 전동기를 동기 조성기로 사용하는 경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이 전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결론에 해당하는 그래프 가지고 설정해야 됩니다. 이건 동기 조성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요 V 모양 곡선이죠. 가로측 계좌 전류, 세로측 전기자 전류 0점. 우리가 보통 그래프 해석할 때 요 점이 기준인데 이 동기조상기 설정되는 형태에서 나타난 이 V 곡선은 어디가 기준점이냐? 요 점이 기준점이에요. 요렇게 가상의 연장선을 따가지고 표현하면 여기.
동기조상기로서 역할을 하는데 계좌 전류가 만약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상태, 그때가 바로 역류를 1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쓰고 말하는 거 그대로 다 외워주셔야 돼요. 예, 요 점이 바로 얼마? 역률 1로 운전이 된다. 그러므로 동기조상기는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하다. 되셨죠? 또 동기조상기가 역률이 1로 운전이 되려면 보시다시피 이 V곡선상에서 요 점이 최저점이죠. 무엇의 최저점? 전기자 전류에.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변화가 되거나 이쪽으로 변화가 되면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가 최저인 점이 바로 역률이 1이 되는 지점이다. 꼭 기억하세요. 동기조상기는 역률 1로 운전할 수 있다. 전기자 전류가 최저인 지점이 역률이 1이다. 이때 이 점을 기준으로 계좌 전류 또는 여자 전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증가시키게 되면 C, 증자, C, 역률 개선. 만약 감소시키게 되면 L, 감자, 역률 저하. 그래서 역률 개선시킬 때 이거는 역률을 낮춰서 페런트 현상을 억제할 때 역률이 과부상되면 페런트 현상 발생하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L 역할로 운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과여자를 시키든 부정여자 시키는 모두 다 전기자 전류는 증가합니다. 요거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V곡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용량은 일정하다. 이것까지만 딱 외워주시면 V곡선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져요.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또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돼 역률 1로 운전하고 있는 전동기를 동기조상기로 사용하는 경우 역률 1로 운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좌 전류로. 그런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C, 진상, 역률 보상. 그죠? 역률은 앞서고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증가한다라고 했죠? 증가한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1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54번입니다. 직류기의 계좌자속을 만들기 위해 전자석의 권선에 전류를 흘리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계좌자속을 만들기 위해 철심에다 코일 감고 거기다 전류를 흘려준다. 그래서 자석이 만들어진다.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보극은 전기자 반작용 및 정류 때 이제 생기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속을 보충시키기 위한 극, 그래서 보극이라고 하는 거고, 보상권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자화작용은 글쎄 이것도 일종의 자속을 만들어주는 형태인데 이거는 단순히 자속만 만들어줄 때를 자화작용이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자석을 만들기 위해 전자석의 권선에 전류를 흘린다라고 했죠. 흘려주면 자석이 되거든요. 자석이 되면서 철선도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화작용하고 여자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되냐면 자화작용은 여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것은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여자가 됩니다. 자속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또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여자라 한다. 다음 55번 문제 보시죠. 자, 동기 리액턴스가 10ohm이고 전기자 권선 저항이 0.1ohm이고요. 3상 중 1상의 유도기 전력이 6400V, 단자전압 4000V, 부하각 30도이다. 비철극기인 3상 동기발전기의 출력은 몇 kW가 될 것이냐? 발전기 출력과 P라고 하게 되면 자, 동기 리액턴스 얘는 동기 임피던스의 크기와 동기 리액턴스의 크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넣어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죠? 그때 이제 기전력의 단자전압 사인 델타 표현하는데
통상 요게 한 상의 출력이에요. 근데 문제에 3상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리액턴스가 지금 15이니까 10을 그냥 넣을 건데요. 만약에 이제 야 진짜 이게 거의 같냐 나는 궁금한데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를 찾으시면 돼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저항의 제곱, 저항은 0.1이죠. 리액턴스의 제곱, 리액턴스는 15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거의 1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문제 답이에요.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는 거의 같다. 실용상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에 10 집어넣고요. 기전력이 얼마에 6,400. 그 다음에 단자전압 얼마에 4,000. 그리고 부하각 30도, 사인 30도. 출력이 지금 킬로와트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서 계산기 쫙 눌러주시게 되면 값 나오겠죠? 그래서 3840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만약에 일상 출력 구해라 그러면 1280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기출문제 보면 대부분이 다 3840이니까 그렇게 설정하셔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도 됐고요. 56번 문제.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이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특수전동기죠.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형태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답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회전자극은 고중자극에 비해서 항상 각도가 델타 H만큼 앞선다라고 표현되는데 뒤지는 형태로 표현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정답은 2번. 이 문제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를 막 알아봤는데 자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조금 힘들어요.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그죠? 좀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배우는 직류전동기나 뭐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 그죠? 이쪽을 일단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어떤 특수기기는 좀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7번입니다. 단자전압 220, 부하전류 50A인 분권발전기 유도기 전력은 얼마냐? 여기서 전기자 저항은 0.25mm며 계자 및 전기자 반작용을 무시한다. 우리가 분권발전기라고 하게 되면 그림을 일단 그려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도 안 해요. 이렇게 표현됐고 단자전압, 발전기라는 타이틀이 지금 문제였는데 단자전압을 주었으면 그건 부하전압이 220V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부하전류가 50A니까 부하 측에 220V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50A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게 기전력 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당연히 전원 전압은 부하 전압보다 커야 돼요. 얼마만큼? 전압 강화만큼. 그 전압 강화는 이 전기자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전기자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만큼 크게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분권발전기의 경우 전압 관계를 보게 되면 부하 측과 관계는 부하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만큼 차가 발생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분권발전기는요. 여기서 전기자 전류가 나오면요. 왼쪽으로 계자 전류가 가고요. 오른쪽으로 부하 전류가 갑니다. 따라서 전기자 전류는 얘랑 합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이하려면 보시다시피 기전력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220이고 다음 전기자 저항이 지금 얼마예요? 전기자 저항은 0.25ohm으로 주었죠. 그죠? 그러면 전기자 전류만 찾으면 기전력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자 전류는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와서 50A IF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찾아야만 사실 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찾으려면요. 원래 여기 계자 저항을 주면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20V잖아요. 그럼 여기도 220V예요. 그러니까 220V니까 계자 저항으로 220 나누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계자 저항 안 줬죠. 그럼 못 구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계자 전류는 무시한다. 얘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50A는 곧 어디서 나온 것이다? 뒤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50A가 돌고 있더라. 그럼 여기 그냥 얼마로요? 5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곱하면 10V 될 거니까 기전력은 230V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죠? 예.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 타여자 발전기, 직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는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58번 문제 갑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은? 단락권선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단락권선은 3상에는 적용할 수 없다. 3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단상에만 씁니다. 두 번째, 단락권선은 전압, 강하, 경감, 전압 강하를 줄이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즉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3상에는 못 쓰고 단상에만 쓰는 거예요. 왜 쓴다? 전압 강하를 줄이기 위해서 쓴다. 사실 유도전압 조정기 그렇게 요즘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건 사실 시험 문제 안에만 존재한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59번 갑니다. 3상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유기전압 2S 및 2차 주파수 F2S와 슬립 S와의 관계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시 주파수와 회전시 기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회전시 주파수는 1차 측 가해준 주파수의 슬립 S 곱하고 2차 측 회전시 기전력은 2차 측 정지시 기전력의 슬립 S 곱한다. 사실 이게 전부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E2는 정지하고 있을 때 기전력 F는 1차 측에 가해준 주파수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슬립 S로 설정하니까. 그래서 이 기전력 E2S는 SE2, F2S는 SF. 정답은 1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회전시 주파수, 회전시 기전력. 그러니까 이거 뭐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60번. 3300에서 220 강압시킨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Y 결선하고 2차 측에 선간에 15kW의 단상 전열기를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선을 델타로 변경하는 경우 이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몇 kW가 되겠느냐? 델타 Y 결선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됐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델타로 바꾸겠다 이거죠.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델타 Y 결선하고 2차 측 선 간에 선과 선 사이에 부하를 걸고 얘가 지금 15kW예요. 근데 지금 이 부하를 그대로 지금 쓰겠다는 얘기죠. 쓰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 상태 지금 Y 결선에서 델타로 바꾼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기본 조건이 2차 측 1차 측은 3300 변하지 않았고 2차 측 상전압이 220짜리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20이에요. 여기도 22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몇 볼트일까요? 220의 루트 3배죠. 여기는 몇 볼트일까요? 220볼트죠. 그렇죠? 220의 루트 3배 된 볼트, 220볼트. 그러면 여기 부하에는 전력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전력과 P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요. 전류 제곱의 저항이요.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요. 그때 부하는 동일한 부하예요. 걸리는 전압만 달라지죠. 그러니까 요식. 전력과 P라고 하는 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그러니까 220의 루트 3배일 때는 15kW다.
그런데 이제 220V일 때는 P다. 맞죠? 그럼 P값은 둘의 곱을 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220 곱하기 15를 220 루트 3분의 1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0 이렇게 낙분될 거고, 루트 3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럼 루트 3분의 15 하면 얼마 나올까요? 여기서 하나가 지금 빠진 게 제곱이 빠졌네요. 그죠? 제곱이. 네, 제곱이 빠졌습니다. 제곱이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자, P를 찾아야 되니까 P는 얘랑 곱. 그럼 220의 제곱 곱하기 15 곱하기 요거 제곱시키게 되면은 220의 제곱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약분되니까 요거 약분시키면 5kW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루트 3배 떨어졌으니까, 그죠? 소비 전력도 줄어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60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계산 문제가 몇 문제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잡하고 긴 계산 문제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걷어내실 수 있는 건 걷어내시는 그런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우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과감하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 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